안녕하십니까. 호수기 학생입니다. 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조금 더,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내신 점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좀 해보죠. 자, 이 문제는 장성고 어기라면 20년 2학기 중간 기출입니다. 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k 이꼴 0이 원이 되도록 한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k 이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원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네. 이렇게 지금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 뭐가 되도록 하라? 얘가 원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네. 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입니다. R이 양수이다. R이 양수라는 얘기는 문제는 다시 이렇게 풀어도 돼요. R 제곱이 양수이기도 하죠. R이 양수이니까 제곱해도 것은 양수다.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지름이죠. R이 반지름이 항상 양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일반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반지름 R 제곱을 어떻게 구하느냐? R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X 개수의 반의 제곱 보시면 X 개수의 반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1죠. Y 개수의 반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야? 플러스 1 빼기 상수 K 이게 바로 R 제곱입니다. 다시 X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상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R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고 일반형식에서 바로 표준형식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R 반지름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뭐였는데 양수이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됐죠? 양수이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고 그래서 2 마이너스 K가 양수입니다. K는 누구보다 작아야 됩니까? 네, 2보다 작다 되겠죠. 자연수 K 값과 K가 2보다 작다 자연수니까 뭐야? K 값은 답은 1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1번 이렇게 해서 원이 되는 조건 이 문제의 키워드는 원이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번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2번 2번 네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원이 나와 있네요. 역시나 뭐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다. 자 그래프식이 역시나 이건 일반형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식을 뭐라 하냐면 기본형식이다. 기본형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y제곱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x개수 y개수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는 r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방정식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 네. 기본형식과 그 다음 직선 나오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난다. 포인트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당연히 뭐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한 점 또는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접한다 또는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네, 만나지 않는다 요 관계성 또는 뭐야? 네 번째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서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두 번째 위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 푸는 패턴은 뭐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는데, 자,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지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교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x제곱하고 y제곱 대신 y제곱, y, 이게 y잖아요. y 자리에 대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y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k 제곱 이꼴 얼마 되냐? 1이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얘가 정리가 되겠죠? x제곱이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시간 정리해볼까요? x제곱이고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이꼴 0이야. 그러면 2x제곱이겠죠? 2x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냐?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 자 한점에서 만날 조건은 뭡니까? 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니까 판별식. 이거 보니까 뭐예요? 가운데가 2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분의 d 공식이 4분의 d가 0이 되면 되겠군요. 이런 얘기예요. 4분의 d가 0이 되면 되겠군요. 이런 얘기니까 4분의 d 공식을 써보자. 그래서 반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죠. 네,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얘가 0이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이게 2k제곱이 마이너스 k 이게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바꿔버리면 되겠죠. k제곱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양수 찾아라 그랬으니까 루트 2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접한다. 이건 있죠. 이거야. 이 직선이 이런 얘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는 거고 얘가 원이잖아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중심 뭡니까? 중심 0,0 중심 0,0 직선 거리죠. 이 거리 반지름 이 r이 얼마예요? 1 이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다시 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 d는 루트 x 계수, y 계수 제곱해서 다른 거죠. 1 플러스 1 이렇게 절대값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얘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 k는 이렇게 합니다. k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루트 2 양수 찾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k 값은 루트이다. 자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봅시다. 네, 3번 문제. 자, 무슨 형이 나와있죠? 우리가 1번하고 2번, 1번과 같은 형태네요, 그죠? 네, 1번 같은 형태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2y, 는 0. 무슨 형? 네, 일반형. 무슨 형? 일반형. 여기 일반형. 근데 얘는 문제를 보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 했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과 일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죠.
일반형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아까 전에 반지름 구간도 연습했고요. 일반형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표준형을 바꾸지 않고 중심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랑 비슷해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잘 보시면 됩니다. x의 개수의 반의 부호 바꾼수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y 개수의 반의 부호 바꾼수 얼마야? 1. 이게 중심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 구할 수도 있죠? r제곱을 구할 수도 있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반드시 찾고 출발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r제곱은 어떻게 찾는다? 중심좌표가 있으면 중심좌표를 어차피 반에 제곱하는 거니까 중심좌표가 반의 부호 바꾼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 얼마야? 4 플러스 1 빼기 여기 상수가 없으니까 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r제곱은 여기서 r제곱은 5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r제곱 되겠습니까? 자, 이 그래프가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이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무슨 형으로 했어요? 무슨 형? 2번에서 했죠? 기본형 이렇게 기본형 얘가 기본형이다 이렇게 됩니다. 기본형식은요 중심이요 무조건 뭐냐면 0,0입니다. x 개수가 0이고 y 개수가 0이니까 무조건 중심좌표는 0,0입니다. 여기서 반지름 뭐야? r제곱이잖아. 반지름 r제곱 아니 반지름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런 거죠. 반지름의 제곱이 어쨌든 여기서는 중심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도형의 이동에 가깝죠.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중심좌표의 점이동으로 바꿔라. 중심좌표의 점의 이동으로 하자.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최초의 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2,1이었습니다. 이 점이 평행이동에 나와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a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1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 식이 결국은 중심좌표 누가 똑같은 거냐면 0,0이 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a 값은 2가 오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 오면 되죠. 그 다음에 r제곱은 여기서 r제곱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 r제곱과 똑같죠? 이유는요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서 원의 반증비가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r제곱은 여전히 5임을 인지하자 이런 얘기죠. 네, r제곱은 여전히 5임을 인지하자. 다 됐나요? 네, a 값은 2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r 물었네요. r은 루트 5가 되겠죠. 길이에는 홀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r은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평행이동과 관련된 거 대칭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플러스 4 이꼴 0 누굽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6y 플러스 4는 0 무슨 형? 네. 아시겠죠 이제? 일반형이다 일반형. 원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y는 x의 대칭 여기잖아 여기 y는 x에 대하여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역시나 대칭 이동이죠. 그럼 뭐 해야 돼? 중심좌표를 찾아라. 그렇죠? 중심좌표 찾아봅시다. x의 개수의 반의 부호 바꾼수 y 개수의 반의 부호 바꾼수 이렇게 되겠죠. r제곱은 한번 봅시다. 복수 차원에서 r제곱은 각각 제곱하면 됩니다. 4분의 a 플러스
9 마이너스 4 3 빼기 3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얘를 이 그래프를 뭐 했어요?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어떻게 하는 거예요? y는 x 대칭. y는 x 대칭. x 자리, y 자리 바꾸는 거죠. x 자리에 y가 오고 y 자리에 x가 오는 것을 y는 x의 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니까 원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b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이게 9야. 이게 9야. 자,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했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뀔까요?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의 또 위치나 중심, 표준형이 주어져 있을 때 중심은 이 그래프를 뭐라고 그러죠? 예,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형식이다. 따라서 중심좌표는 알맹이가 0이 되니까 알맹이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b, 2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반지름 r제곱이 9다. r은 3이겠죠? 네, r은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좌표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 중심좌표를 뭐 했을 때, 자, 여기서 볼게요. y는 x 대칭. 네, y는 x 대칭. 중심좌표로 y는 x 대칭해서 봐. x 자리, y 자리 바꿔라. x랑 y를 자리 바꾸면 돼. y는 2분의 a다. 이것이 누구와 똑같다? 마이너스 b, 네. 2하고 똑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b는 나오네요. 4.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랑 똑같죠. a는 얼마입니까? a는 4. 문제는 뭡니까 지금?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빼자. 4 빼기 3이에요. 그죠? 4 빼기 3.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정답 1번. 정답은 1번. 자, 오늘의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두 번 문제 집합 문제입니다. 네, 집합. 바 x는 10의 약수 돼 있잖아요. x의 집합을 한번 보죠. x의 집합은 10의 약수니까 자연수인가요? 일단 밑에 보기를 보니까 자연수들만 집합을 시킨 것 같습니다. 1, 2, 5, 10. 그다음 합집합 뭐가 있어요? 지금 공집합이 있죠. 공집합. 네, 합집합에 공집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자, 1, 2, 5, 10 공집합 이런 각각을 뭐라 하냐면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네, 원소. 네. 1은 x의 원소고 2도 x의 원소고 5도 x의 원소. 그다음에 10도 x의 원소고 얘는 공집합이지만 공집합이 집합 기호가 씌었으면 이 역시나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 이런 겁니다. 원소. 그러면 4. 지금 기억 보시게 되면 4가 x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4가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원소 기호가 얘가 원소 기호입니다. 원소 기호. 그다음에 1 지금 니은 보시게 되면 니은 집합 1호 보이죠. 1호가 x의 지금 이게 원소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는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이런 기호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집합과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합과 집합 뒤에는 부분 집합 관계인 이런 기호가 쓰입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집합이죠. 얘도 집합이니까 이 기호가 아예 틀린 거다. 이 기호 오면 되죠. 이 기호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1하고 5는 여기 들어있잖아. 그래서 니은은 고치면 1하고 5의 집합은 x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디귿 공집합.
이렇게 있어요. 공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있죠. 자, 이 공집합이라는 공집합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공집합이에요. 얘는 뭐예요? 공집합 아니에요. 원소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x도 공집합은 부분집합으로 같기 때문에 디귿이 맞죠. 디귿 틀렸어요. 이 맞아요. 리을 봅시다. 리을은 공집합의 원소였잖아요. 리을 한번 줘. 공집합이 원소였는데 원소에다가 집합줄을 씌웠으니 얘는 집합이 된 거예요. 이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냐? x의 부분집합이냐? 당연히 집합이죠. 집합과 집합 사이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 공집합에다가 집합줄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분집합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디귿하고 올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원래 집합이었던 것에 그 집합기호를 씌워버리면 안에 있는 것은 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소가 된다는 그 성질들을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풀이를 완료했고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